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오페라하우스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이거 네. 진짜 지금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돼가지고 네네. 일단 오페라하우스 건립하겠다는 발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오페라하우스 일단 건립 과정도 이게 진짜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예, 설명해 예. 주실까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사 부분은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4년 정도 걸린다고 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22년 현재 벌써 이제 4년은 지났죠. 네.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고요. 제일 처음 현암시 시장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발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히 반대를 했었고 예술계 내에서도 특히 클래식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 시절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항 이 땅이 되게 비쌌습니다. 네. 그거 다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가 근데 그 원칙을 깨고 무상 임대로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난관인 부지 매입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거돈 시장 시절 막대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 문제가 또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형평성 왜 특정 분야에만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냐. 네네. 그리고 시민들이 즐기고 싶은 문화가 있는데 왜 시가 일방적으로 오페라를 즐기라고 내려꽂냐. 이런 것들로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가장 이제 오거돈 정부에서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게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부와 BPA 협약을 통해서 건립 비용 및 운영 비용 일부도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협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 해수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건립 비용, 운영 비용 문제는 지금도 미래에도 문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건립 비용은 대규모 시설을 짓다 보면 계속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하고 해서 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2,115억으로 착공이 되었지만 예. 그 착공이 지연되면서 2,500억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해서 3,050억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공기가 지연되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가 지연되면 당연히 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는 보통 건립비의 10%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운영비는 부산시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 5월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2024년 10월로 늦춰졌습니다. 근데 공법, 설계, 그다음에 시공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2024년 10월로 확정할 수 있을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돈만 있으면 뭔가 지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돈을 어떻게 얻느냐. 근데 BPA랑 약속해가지고 이걸 해수부에서 지원한 건 적절치 않다. 이랬다가 다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한숨 돌렸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땅도 마련됐고 네. 건물도 올라갔고 돈도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문제를 요약해드리면 우리 흔히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파사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건물 출입구의 정면 외벽 부분을 보통 이제 파사드로 하고요. 네. 이 파사드 시공과 그리고 파사드가 올라갈 그 밑에 그 토대를 마련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을 둘러싸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둘의 공방과 함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히 관리 감독해야 될 부산시 특히 이 업무를 담당했던 건설본부가 어떤 상황이면 지금 본부장과 내부 직원들 사이에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총체적인 부실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설계사의 갈등 그리고 부산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 이게 지금 오페라 하우스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 네.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2012년에 국제 공모로 당선이 되거든요. 네. 이 설계안이. 네. 이 설계는 노르웨이 스노헤타와
대한민국의 일신설계 컨소시엄으로 진주를 품은 조개 모양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와 비슷하다는 좀 약간의 이제 비판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발전되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네. 네. 뭐 옥상에 가서도 바다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오페라하우스 보면 위아래 조개 껍데기를 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위와 아래를 곡면의 네. 유리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곡면 유리가 우리 정확하게 모양이 딱 특정된 게 아니고 비정형 곡선 유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근데 돼요, 그 외벽을. 유리 모양이나 그 모양이 딱 정형이 아니고 네.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공을 둘러싸고 이제 설계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예. 이 되게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설계가 제출됐습니다. 2019년에. 네. 근데 그 설계를 시공해야 될 시공사가 이 설계로는 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시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항준중공업이 이제 이름을 바꾼 HJ중공업이고 그러면 아까 공모에 당선됐던 일신 설계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하청을 줘서 위드윅스라는 업체가 위드웍스라는 네. 업체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위드웍스가 제일 처음 내놓았던 설계 공법 뭐 지금 여러 개가 나와도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트위스트 박스 공법을 제안하거든요. 트위스트 박스 공법. 예. 근데 시공사는 트위스트 박스 공법을 그러니까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의 3개의 공법을 제시하고 우리 이제 설계사 시공사가 있으면 또 이거를 감리하는 감리단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부산시가 있는 거고요. 네.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인데 감리단에 제안을 했고 그 감리단에서 그중에 한 공법인 폴딩 공법을 선택합니다. 네. 근데 부산시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감리단의 그 네. 요청에 네. 의해서 근데 부산시가 또 뭐를 요청을 하냐면 원래 설계사한테 또 위드웍스한테 다시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원 설계사가 이걸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간 과정에 부산시가 그럼 원래대로 해라 했고 다시 시공사는 못하겠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콘테스트를 한번 개최하게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럼 3개가 나옵니다. 트위스트 박스 공법, 그다음에 폴딩 공법, 그다음에 원 설계사인 위드웍스가 제출한 스마트 노드 공법 이렇게 3개가 제안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콘테스트 결과 원 설계사인 위드웍스의 스마트 노드 공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 트위스트 박스 공법을 처음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폴딩 공법을 그 시공사에서 내놓으니까 예. 또 하나의 공법이 볼 로드라는 공법이 또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2개 다 아니고 기존에 예. 논의했던 게 아니고 다시. 볼 로드가 갑자기 또 콘테스트에서 네네. 선정이 된 거예요. 네네. 예, 여기까지. 아니 이해. 콘테스트에서는 스마트 노드 공법. 스마트 노드 공법. 스마트 노드 된 공법이. 거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했던 트위스트 박스 공법을 못하겠다고 해서 시공사가 다른 공법을 제시했는데 뭐 또 3개를 제시했지만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폴딩 공법을 감리단도 추천을 했는데 부산시와 원설계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콘테스트로 결정하기로 한 네. 겁니다. 물론 그전에 원설계대로 트위스트 박스대로 해랬지만 또다시 시공사가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다시 새로운 공법인 스마트 노드 공법이 이제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럼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네. 진행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3개 축, 그 부산시 시공사 설계사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네. 다 언론에 보도됐던 겁니다. 네. 시공사는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노드와 관련한 이제 설계도를 그릴 때 몇 센치 뭐 몇 미터 이런 수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되고 어디에 놓이고 이런 걸 좌표로 가는데 이 좌표가 표시된 좀 상세한 설계도를 요청을 합니다. 네. 근데 설계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설계도를 시공사한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는 전문가 자본에서도 시공사와 같은 의견을 표시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좌표와 치수를 제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설계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어땠냐면 부산시는 이런 과정을 거친 동안 건설본부장이 5번이 교체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중재하고 해결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 부산시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물론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을 못 찾고 있고 또 특히 문제는 건설본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에서 드러났고 행정감사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결국은 소관부서도 바뀌게 되고 감사위원회에 시의회가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 청구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또 다른 이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뭐라고 하냐면 이 공법이 공면의 비정형으로 어렵고 되게 이제 드문 그런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거의 없는데 동대문에 디자인 플라자를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우 때도 설계가 구체적이 않아서 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또 이를 활용하려면 이제 밑에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우리 드로잉 샵 드로잉이라는데 이것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모형 그러니까 이 모형이 작은 모형이 있고 이제 원래 실물 크기와 비슷한 모형이 있는데 그걸 모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제작해서 DDP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시공사가 별도의 노력, 비용을 또 엄청 지출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첫 번째 설계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설계도 또 원래 설계자한테 네. 맡기는 게 맞았는지 그러면 두 번째 원 설계자가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처음에 문제를 좀 보완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하거나 설계도를 그렸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저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계사가 정확한 수치와 좌표를 정말로 표시 안 하고 넘겼는지 그럼 이렇게 수치와 좌표를 표시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건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공무원이라서 구체적인 치수와 좌표를 표시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기 동대문처럼 그렇게 별도의 비용을 내고 노력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시공사가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시공사가 자비를 들여서 했다라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부터 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시가 또 기사에 보면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설계도 말고 시공을 하기 위한 더 상세 설계도, 샵 드로잉이라는데 이런 것을 작업을 해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공사는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전의 관행을 생각하면 또 시공사가 그렇게 또 비용을 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시공사는 자세한 수치와 그렇죠. 좌표를 찍어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설계사는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그렇게 안 건데 해도 왜 동대문 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근데 있는 거니까. 그거 동대문 사례를 보면 시공사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면 예.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검증위원회 꾸렸다는데 이 네. 검증위원회를 두고 또 논란이 예, 있다고요. 검증위원회 논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구성을 13명으로 했는데 이전 건설본부장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3분이 해결을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3분이 넣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냥 단어로만 했지만 되게 좀 전문적이고 좀 맞아요. 예, 네, 전문가가 네, 봐야 되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예. 그런 걸 알 수 없는 분이 저는 2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성 자체에 이 스마트 노드 공법을 검토한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 충돌의 소지가 네.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절차와 과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감사위원회에서 이 절차와 과정은 볼 거지만 근데 절차와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이 건설본부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 2명이 포함됐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었던 3명이 포함된 공무원 3명이 포함됐던 거, 그 이해관계자 1명이 포함되었던 거 이런 것들에 검증하는데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좀 그렇죠. 있는 예. 거죠. 뭐 예. 이전에도 해결 못했는데 이번에라고 해결하라고 검증위원회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 공무원 3명 당사자를 네. 넣는 그리고 게 적절한지. 이전에 같이 그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던 분인데 혹시라도 어떤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본인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그 잘잘못을 가리는데 뭔가 문제를 더 만드는 소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예. 아닌지 걱정이라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거 검증위원회 꾸린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계속 연기됐었습니다. 원래 11월 초 네. 중순에 꾸리기로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네.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또 설사 그런 분을 그런 전문가를 찾았다 하더라도 대개 뭐 일신설계나 HJ중공업이 부산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좀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의문인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일피 공기는 계속 미뤄지고 원가는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올라가요. 늘어나고 예. 이게 다 부산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8,039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